F4 비자만 받아도 유효기간이 2, 3년이다. 꼭 뭐 3개월이 지나야지 거소증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도 틀린 정보고요. F4 비자만 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 거소증을 만들면 한국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이제 대망의 건강보험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6개월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언니 보험료 지금 얼마씩 내? 그거를 갖다가 그냥 자동이체를 해버렸어. 안녕하세요. 지인 언니예요. 여러분 잘들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도 정보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딱 도착했을 때 여기 한국에서 거소증 발급받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거소증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냥 무비자로 한국을 딱 방문했을 때는 불편한 게 너무 많죠. 일단 뭐 은행 관련, 이건 뭐 기본이고, 핸드폰을 내 명의로 개통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를 해도 제약이 많죠. 한국이야말로 정말 핸드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거소증을 내면 이런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이 되니까 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한국에 좀 자주 나오는 편이고 또 오면은 대략 뭐 한 달 이상은 머문다 하는 경우라면 거소증을 만드는 게 훨씬 편해요. 거소증은요, 말 그대로 한국에 뿌리가 있는 사람이요, 해외에서 다른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주는 신분증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등록증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외국인이 받는 신분증이고요. 그런데 제 영상을 보시고 꽤 많은 분들이 이런 댓글을 다셨어요. F4 비자만 받아도 유효기간이 2, 3년이다. 아니, 그러면 그 F4 비자로 한국에 그만큼 체류할 수 있다. 이거 이렇게 믿고 계시다가 기간 넘겨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자, 좀 더 명확한 사실을 위해서요, 제 일을 맡아서 도와주셨던 행정사님을 한 번을 더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셨던 그 많은 질문들이 있죠. 중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여쭤봤어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덕분에 제가 너무 잘 받았어요. 댓글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뵙자고 요청을 드렸는데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기간이에요. 거소증 기간. 너무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3개월인가 한국에 체류를 해야만 거소증을 딸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비자는 꼭 의무적으로 한국에서 몇 개월, 몇 년 살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꼭 뭐 3개월이 지나야지 거소증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도 틀린 정보. 그리고 거소증을 만들면은 의무적으로 뭐 3개월, 6개월 한국에 체류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는 정보. 그 다음에 가장 또 많이 물어보셨던 게, 이거 진짜 많이 헷갈려 하시고 저도 이거 준비할 때 진짜 헷갈렸거든요. F4 비자하고 거소증이라는 거에 차이를 정확하게 모르시는데 저는 이제 알아요. 확실히. F4라는 비자를 발급을 받으면은 목적 자체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한다는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자 기간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부여가 되고,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이슈 없으면 3년이 부여가 되시거든요. 네. 우리 F4 비자 소지하신 분들은 거소 등록을 함으로써 거소증이라는 아이디 카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F4 비자만 받은 경우는 90일 이상 체류는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F4 비자를 받고 한국에 오시더라도 90일 이내는 출입국 사무소에 가셔서 거소 등록이라는 걸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본인 비자 기간이 뭐 몇 년이다 이렇게 써있다고 3년이다. 하고 비자를 갖고 왔으면은 등록을 시켜줘야지 이 사람이 합법적으로 여기 살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F4를요, 일단 구글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장기 체류 비자. 자, 근데 이게 말이 좀 애매한데요. 이 비자가 있어야지만 거소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운전면허를 내가 따고 싶어요. 암만 따고 싶어도 법적으로 만 18세 이상이 돼야만 딸 수 있죠. 이건 자격이잖아요, 자격. 하지만 우리가 운전을 하려면 실제 면허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F4는요, 거소증을 딸 수 있는 자격이에요. 자격을 말하는 거고, 거소증은요, 운전면허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나의 신분증.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권에요, 난 F4 비자 받았고, 기간이 3년이야. 그래서 난 이제 3년 동안 한국에서 맘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F4 비자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요, 한국에 계실 수 있는 시간은 딱 90일이에요. 무비자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90일이 지나가기 전에 거소 신고라는 걸 해야 돼요. 나는 한국에 오래 장기적으로 머무를 겁니다.
거소 신고를 하면 나오는 게 거소증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거소증을 안 받고 90일이 넘어가죠? 그러면 그날로 여러분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공항 나갈 때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다음에 한국 들어올 때 입국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문가에게 물으나 여러분이 자료를 찾으시나 어디서나 같은 내용이에요. 이건 팩트예요. 하지만 또 저를 신뢰할 수 없는 여러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게 공식적인 기관하고 웹사이트를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제 영상 밑에 보면은 그 더보기란 있죠.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렇다면 F4 비자만 있을 때 뭐 어떤 장점이 있을까? 그냥 무비자랑 똑같잖아. 90일만 머문다면. 자, 우선 F4 비자가 있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체류 기간은 90일이지만 그 기간 동안은 얼마든지 일을 해도 됩니다. 급여도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비자 없이 그냥 한국에 무비자 상태로 들어오면 그건 관광객 상태로 입국을 한 거잖아요. 수익이 발생하는 그 어떠한 일도 하면 안 돼요. 그건 불법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90일 무비자로 입국한 관광객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유튜브로 뭘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찍으면 안 돼요. 왜? 여기서 수익이 발생을 하니까요. 자, 또 하나는요. 만약 한국하고 해외를 자주 드나드는 경우 뭐 1년에 여러 번 또는 90일을 거의 꽉 채워서 자주 다닌다. 이러면 공항 입국심사관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한국에서 몰래 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또 심하면은 입국을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예, 무비자로 와서 매번 90일 꽉꽉 채워서 있으면 뭔가 좀 의심스럽잖아요. 실제로 이런 비자런을 하다가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도 꽤 많다고 해요. 비자런 뭔지 아시죠? 해외 잠깐 일본이나 뭐 가까운 데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또 90일 있다가 또 잠깐 나갔다 들어오고 이걸 비자런이라고 해요. 한국에 딱 들어올 때요. 비행기 내에서 노란색 종이 하나 나눠주죠. 그래서 어느 호텔에 묵나, 뭐 때문에 왔나 이런 거 적잖아요. 그게 바로 입국 신고서예요. 하지만 내가 거소증이 있죠. 그러면 이런 입국 신고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등록 외국인 전용 자동 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줄도 안 서도 되고 그냥 통과가 가능합니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거소증을 만들면 한국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무는 없어요. 사실 거소증을 딱 받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출국해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한번 만들어 두죠. 그러면 뭐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저도 이렇게 핸드폰 내 명의로 개통을 했잖아요. 이거 갖고 들어와서 만들어 쓸 수 있고 또 은행 업무도 바로바로 볼 수 있고 일을 한다고 하면 급여도 한국 통장으로 바로바로 받을 수 있고요. 이런 게 이제 너무 편한 거예요. 중요한 건 거소증을 신청을 하고요. 그 승인이 되는 기간 있잖아요. 예, 그때까지는 절대로 다른 곳에 가면 안 돼요. 한국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요 기간에 출국하면 거소증 못 받아요. 자, 거소증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거소증 받으려면 최소 한국에서 뭐 한 3개월인가를 살아야 된다고 하던데 뭐 이런 거 다 카더라? 아니에요. 제가 받았잖아요. 거소증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야 뭐 한 3주? 저는 2주 만에 받았어요. 딱 2주.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나는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근데 난 거소증 만들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충분한 시간입니다. 한 달이면. 자, 그리고요. 거소증에 나오는 체류 기간이요. 그게 본인의 여권 만료일을 넘길 수가 없어요. 만약 내 여권이 남은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내 거소증을 3년짜리를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1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소증을 만들기 전에는요. 내 여권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거부터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대망의 건강보험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6개월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한국에서 지낸 시간이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의무 가입이 돼요. 6개월이 안 됐다. 그러면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거소증을 받았을 때 시점이 아니고요. 내가 한국에 입국한 그 시점에서 6개월이 딱 됐을 때 이제 당신은 한국에 사시는 분이군요. 이렇게 간주를 해서 국가에서 강제로 가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보험료 고지서를 보내요. 이때부터는 내가 싫어도 무조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요. 이제 나는 의료보험 가입이 됐어. 야, 나는 이제 한국에 올 때마다 나는 의료보험을 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한국을 떠난다. 난 이제 집에 가요. 미국 집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한 달 안에 다시 한국에 돌아오면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내던 거 쭉 내면 돼요. 그런데 30일이 지나갔죠. 그러면 이 사람 한국에서 사는 사람 아니야. 다시 갔네. 이렇게 간주해서 다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의료보험을 또다시 6개월을 기다려야 보험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근데 나는 6개월 또 기다리는 거 진짜 못할 것 같은데 나 의료보험 계속 그냥 바로 다시 쓸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있습니다.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에서 취업을 했다.
혹은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직장 가입자나 뭐 법인 사업 가입자가 돼서 6개월 상관없이 바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30일 이상 해외에 나가게 되죠. 그러면은 자동으로 보험료가 면제가 됩니다. 나가 있는 동안. 왜냐하면 출입국 사무소하고요. 보험공단하고 연결이 돼 있대요. 그래서 내가 출국을 딱 하는 순간 보험공단에 연락이 들어가는 거죠. 뭐 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일 때문에 딱 출국을 하는 순간 이제 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보험료 면제.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 다시 이제 회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이제 제가 말하는 보험료는 6개월이 지나서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료예요. 소득이나 재산이 한국에 없더라도 최소 보험료라는 기준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뉴욕에서부터 친했던 언니가 있는데 부모님 이제 간병 때문에 한국에 나온 지 꽤 오래된 언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언니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볼게요. 언니 의료보험이 언니 입국하고 6개월 뒤에 바로 나왔지? 그냥 명세서가 그냥 나왔어. 자동으로 그냥. 자동으로 가입됐다고 편지가 날라왔어. 근데 언니 보험료 어. 지금 얼마씩 내? 15만 원. 보험료를 그냥 매달 15만 원씩.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갖다가 그냥 자동 이체를 해버렸어. 그래서 그냥 은행에서 15만 원씩 빠져나가. 오케이. 내가 지금 그거 관련해서 영상 만들고 있는데 어. 받고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야 더 정확한 거잖아. 매달 15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정확한 정보죠. 이미 지금 그렇게 받고 계신 분한테 얘기를 들은 거니까. 자, 그래서 15만 원을 매달 내면 여기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댓글로 가장 헷갈려 하시고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을 제가 추려서 오늘 시원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참, 제 이제 거소증을 담당해 주셨던 그 행정사님 연락처를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개인적인 연락처예요. 그래서 이 연락처는 드리기가 어렵고 저도 그렇게 문의를 드렸었어요. 이메일로 문의를 드리면 답을 주실 거예요. 제가 행정사님 이메일은요, 설명란하고요, 고정 댓글에 올려둘게요. 혹시 거소증에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해 보시면 바로 답을 주실 거예요. 자, 제가 알기로 이제 음력설 맞아서 또 한국 방문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아요. 제가 이거 통계까지 찾아봤거든요. 엄청 많이들 방문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기간 이용해서 거소증을 만들 계획이시라면 반드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해당 국가에서 범죄 경력 기록, 그거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오셔야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를 한국에 살려면 마찬가지로 미국에 다시 보내서 아포스티유 받고 다시 한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예, 그거 어떻게 받는지는 엄청 쉽거든요. 진짜 간단해요. 그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보여드렸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금방 또 다시 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